투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조국이 말입니다.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추미애 나경원 그 육선 5선 의원의 이제 추나 대전 예. 막 이게 화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초선은 빠져라고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거를 딱 걸어갖고 비난을 하면서 그래 나경원은 윤석열 김건희에게 아부를 떨면서 참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이런 또 서정적 단어를 써가면서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그게 어저께 일입니다. 그 아부를 펼치니까 네. 또 거기 맞받았죠. 나경원 의원이 또 맞받았어요. 예, 예. 야, 너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아부 떨어갖고 지금 사면 복권 됐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둘이 지금 대학 동기 아닙니까? 서울대 법대 무슨 82학번인가요? 예, 서울대 동기죠. 네, 동기입니다. 네. 서울법대 동기인데 동기 둘이서 지금 조국이 먼저 아이고 너 저 윤석열 김건희한테 아부 떠느라고 참 힘들었지?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나경원 의원이 너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아부해갖고 지금 감옥에서 탈출했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몇몇 네. 사람이 밥 먹는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조국은 경북 구미에 가면서 공식 행사장에서 한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추측컨대 나경원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 김건희에게 머리 숙이고 아양아부를 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참 이것은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차원을 떠나서 품위가 이게 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리 대학 동기 뭐 그 이상 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선이 있는 건데 이런 막말을 한다는 것은 참 볼장 다 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부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아양을 떤다라고 하는 건 대개 이제 아양 떤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애들이나 여자들한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딱 정말 아이고 가시나 아양 떨었나 저는 이런 정서가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아양이라는 단어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 아첨, 네. 이 아첨 아우 이 민주당에서 지난 4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네. 이 말이 그 전 국민에게 알려질 정도로 일방적인 그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 아침은 하고 볼 일이다 이런 말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이 나경원 의원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요. 네.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했잖아요. 네네. 그건 굉장히 중대한 결심이고 그렇죠.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인데 아 예. 그런데 그걸 추미애가 지금 안건에서 철회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이 간사에 보임을 해야 되는 안건에서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그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유로 든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물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사건을 두고 하는 건지 뭐 남편 김재호 그 법원장 때문에 뭐 이해 충돌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요새는 민주당이 그 하는 걸 보면 어제 그 추미애 그 의원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그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걸 내가 보면서 난 객관적 입장에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권력에 정당성이 없다는 걸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 자신도 12개의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서울 고등법원의 계류가 딱 됐었는데 그때부터 모든 재판이 중지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언제 다시 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지 모르겠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자기 권력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나는 이번에 가령 한미 회담을 하고 합의서도 안 나오고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얼마를 더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그 돈 주는 형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른바 품목 관세 그 근데 반도체 철강 같은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려가 있는 문제인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부터 구윤철 장관까지 한마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언론도 이게 심층 취재를 하지 않아요. 깨놓고 말해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 사항입니다만 물론 취재하기 힘들겠죠. 입을 다 닫고 있으니까 도대체 후속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5천억 불을 이제 더 주기로 했는데 아니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는 레토닉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대통령부터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3,500억 달러를 처음에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선트 장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지 돈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900조 되는 돈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그 외환이 4,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당장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품목 관세 어떻게 돼 갖고 지금 자동차 관세 25%인지 15%인지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무도 답답하지 않은데 내만 답답한 것 같아. 좀 미치겠어요. 이게 왜 이런가? 반도체가 템도 말대로 100% 관세로 나가는 건지.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아니면 겁니다. 0%인지. 그러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그 왜 언론이 이걸 좀 취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 이제 그 말씀이 맞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안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아니 기본적으로 밀당만 되고 예.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제 얘기하던 부분을 조금만 마무리를 짓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추경호 추미애 나경원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계신데 그 추나 대전이 예, 추나 대전 얘기 대전이 예, 추나 대전이 중요한 문제냐 관세 협상의 뒷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형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추나 대전 이제 이 이야기를 아큐를 짓는다면 저는 나경원이 얻어간 거는 90%. 추미애가 잃어버린 것이 나머지 10%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령 추미애가 뉴스가 됐던 거는 전임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 했다가 쫓겨났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무소속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왔는데 아니 국회의장을 할 사람이 상임위원장 준다고 덜썩 왔네. 6선이나 된 사람이 그 잠깐 뉴스가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경원이 간사가 됐네. 아니 간사는 지금까지 재선 정도가 맡아왔는데 아니 5선이나 되는 거의 원로에 가까운 중진이 이걸 맡았어? 이것도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습상정. 그 간사 선임 안건을 기습상정하겠다 그랬더니 국민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사보임 절차를 해가지고 전임 간사 물러나고 후임 간사는 우리 이 사람 선정했어요라고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쪽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제 부랴부랴 사보임 절차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리 사보임 절차 마쳤으니 이제 안건을 상정하려면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건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쫙 그 위원장석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서영교, 박은정 이 사람들이 또 개입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른바 언론이 표현한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청자들은 똑똑히 보게 됐다 이런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약점이 무엇이구나.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구나. 나경원 등장만으로도 저렇게 떠들썩하고 뜨거라 소란을 피운 이유가 무엇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갑자기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추미애다. 이제 앞으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무슨 글을 가령 SNS에 올린다든지 법사위에 와서 발언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대서특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이렇게 무게를 확 실어준 것이 누구냐? 추미애와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추나 대전으로 나경원 의원은 수지 맞았습니다. 어제입니까? 그 하여튼 추미애도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예컨대 뭐 소선 의원은 이따시오 가만히 있어라 한 게 실수라면 추미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안건 이외에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경고까지 하고 마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 의원이 국회법을 펼쳐서 읽었는데 제가 집에 있는 법전을 할 수 없이 펼쳐서 봤습니다. 네. 보니까 역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은 안건 이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시간 제한 없이 할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예. 있는데 추미애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예. 무슨 의원인데. 예. 그런데 왜 카메라가 다 힘들어서 안건 위에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추미애가 경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예, 예. 네. 그리고 실제 의원 2명은 그 경고를 했습니다. 예, 경고를 했는데 글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국회의 풍경이 너무 후진적 아니냐. 뭐 대만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데 대만에서 멱살 잡고 난리를 치더구만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그 대표 시절에 선진화법 만든 바람에 예. 멱살 잡는 일은 없지만은 글쎄 이 사실은 국회 최루탄 터뜨린 것도 민주당이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가 보기에 너무 점잖은 것 아니냐. 지금 자꾸 당을 이게 해산시켜 버리겠다. 당은 내란당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화하고 하는데 차라리 자진해서 당을 깨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새롭게 민주당 말살당 이런 식으로 당명을 하나 붙여서 새로 당을 창당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점잖은 것도 너무 점잖으면 나중에 짜증 나요. 예, 제가 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너무 점잖아 보여서 예. 화가 나는 거예요. 예, 화가 납니다, 진짜. 예. 그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거죠. 맨날 막 터지면서 얻어맞고 다니면은 처음에는 부모가 이것이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애가 웃고 맞아서 울고 오면은 그래, 아이고 때린 놈이 누구야? 때린 놈이 이렇게 이제 가서 뭐라고 나무라고 싶고 그런데 이게 365일 맞고 돌아다니면은 에라이 넌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하지 마. 이제 이러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껏 이게 새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특검으로 흥한당 특검으로 망합니다. 그런 얘기는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졸려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진짜 뭐 하고 있는? 예. 이 당 대표 선거할 때는 마치 자기가 맨 앞에 서서 투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만 막상 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점잖게 마이크 잡고 앉아서 특검으로 흥한당은 특검으로 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진짜. 입에 칼을 물고 옷을 찢으면서 창천에 호소를 해도 그게 들릴까 말까 한 이런 시점에 정말 점잖고 한가하고 SNS에 글 하나 올려놓고 그날에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 시일야 방생대곡 같은 글 하나 쓰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가 이 글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네. 정말 이번에 절망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중도로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민주당을 이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제일 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의 정체성이 깨지고 흩어져서 당이 무슨 당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무슨 중도로 유연을 넓히긴 넓혀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당인데 외연 확장 잘못하면 공중분해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구심이 없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형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 확립을 구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정체성이라는 구심이 없이 원심력만 돌리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 정당이 얼마나 그 정체성이 없으면 지난번에 그 탄핵 소추 과정 그리고 이게 크게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서 그때까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요, 야 국민의힘 이게 과연 정당인가 싶어질 정도입니다. 가령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도 못했고 제대로 보호도 못한 것은 물론이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이 어떤 것이다, 어떤 성격이다, 이 비상계엄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정의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몰아붙여버리는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 지도부만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 메이저 신문을 보면 중도 확장해라. 그 심지어 장동혁이 뽑혔을 때부터 극단적인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결국 장동혁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줬잖아요. 그럼 장동혁 씨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언론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지금부터 윤의견 정당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예. 보고 있는데 또 두 분 같은 분들은 당에 지금 원심력 발휘할 때냐.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메이저 언론은 원심력을 발휘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분은 지금 원심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의 핵심을 중추적인 이거는 뭐라 그러나요? 추동력부터 기본적으로 갖춰라. 너의 정체성부터 명확히 해라라고 하니까 솔직히 제가 장동혁 대표여도 내가 어느 장단이 합리적인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이게 당을 잘 끌고 갈 건가 헷갈릴 것 그게 같아요. 어려운 길입니다. 네. 그게 저희는 이제 비평하는 입장이니까 네. 어느 한편의 얘기를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 당 대표라는 사람은 그 지금 박 국장 말씀하신 것과 우리 전 변호사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걸 고민을 해달라 이제 이런 뜻이지요. 어렵겠어. 뭐 어렵지요. 그게 간단하고 쉬우면 누가 못합니까?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정도를 걷는 것은요 어떤 길을 가는 것보다 쉬운 길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죠. 다만 위험할 뿐이죠. 예. 위험하지. 예, 다만 위험할 뿐이지 네. 정도 걷는 것은요 너무 쉬운 길입니다. 똑바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왜냐하면 정도를 걸으려면 자기 것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직을 걸든지 자기 모든 인생을 걸든지 외로우니까 뭐 그 저 조용필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 뭐 킬리만자로의 뭐 표범인가에 보면은 네. 그거 괜찮죠. 네, 거기 보면 지금 그겁니다. 제 형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가 보니까 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그게 왜 쉽냐? 그게 왜 어렵냐? 자기를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딱 나와 있는데 정도를 걷는다는 거. 뭐 그건 쉽죠.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거죠. 이 막스 베버가 말한 소명의식과 열정 이 두 가지 조건에서요. 이 소명의식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희생정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무려 정치 지도자로 나서려 하면 자기가 예컨대 나는 당대표가 되겠다. 더 나아가서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걸어야죠. 그거 걸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내한테 유리한 것, 안전한 것만 찾겠다면 그 정상됩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용필이 형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바로 것을 그거지. 거니까 외로운 거야. 정치는 외로운 거야. 그래서 내 모든 걸 걸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대표 보면 가사가 참 좋다는 거예요. 네. 양인자 씨 작곡이죠. 그래. 작사죠. 네, 네. 양인자라는 양인자 분인데 선생님. 존경하는 네. 분입니다. 네. 네.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그렇죠. 네. 네. 진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뭘 걸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뭘 아니요. 걸 것인가.
내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네. 않아요. 자꾸 두 분은 얘기를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이 네. 방송을 보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건다는 건 가족 빼놓고 다 건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요, 결정을 내릴게요. 정도를 걷는 건 모든 것을 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네. 실제 하나하나씩 일을 당할 때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뻔한 거예요. 정답은 앞에 딱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정도 자체가 논란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자꾸 자기 안전을 생각하고 예. 자기 좌파들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하니까 예. 자꾸 둘러가야 되고 하니까 아. 이 그런 그 일이 맞아요. 복잡해지는 네, 거예요. 네, 네. 아주 쉬운 겁니다. 예. 쟁하고 애들